케냐에 도착했다. 비가 와서 그런지 생각보다 덥지 않았다. 오히려 약간 쌀쌀했다. 공항은 생각보다 많이 작았다. 수화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수화물이 없어서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나올 수 있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지만 공항 서비스 대부분 영업 중이었다. 약간의 돈을 환전하고 유심을 구매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우버 타는 곳으로 향한다. 예? 헬로? 택시기사가 말을 걸지만 어플 화면을 보여주면 더 이상 따라오지 않는다. 관광지화 되지 않아서인지 관광객을 귀찮게 하는 사기꾼은 없었다. 우버가 도착했다. 첫 아프리카 여행이기도 하고 너무 늦은 시간이라 약간 불안했다. 불안한 상태라 그런지 운전기사가 과묵해서 좋았다. 시내까지는 약 30분 정도 소요되고 요금은 8,000원 정도였다. 숙소는 에어비앤비를 예약했다. 늦은 시간 도착할 걸 감안해 셀프 체크인이 가능한 숙소를 찾았다. 문 앞 작은 금고에서 키를 꺼낸다. 한국인에게는 낯설지만 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이다. 특이하게 방 안에서도 키로 문을 잠가야 했다. 방은 생각보다 넓고 깨끗했다. 저렴한 가격 대비 매우 만족스러웠다. 다음날 아침, 투어 픽업 시간에 맞춰 로비로 내려왔다. 새끼 고양이가 어미를 찾고 있었다. 시끄럽지만 잘 자는 직원. 새끼는 어미를 찾아 떠났다. 픽업 차량이 오자 직원이 안내해줬다. 길은 알아서 건너야 한다. 케냐에는 신호등이 없다. 여기에만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없다. 첫 번째 목적지는 나이로비 국립공원. 도시와 붙어있는 국립공원이다. 도시 바로 옆에 야생동물이 산다는 게 잘 이해되진 않는다. 나이로비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44달러. 꽤 비싼 편이다. 본격적인 게임 드라이브 시작. 게임 드라이브란 밴이나 지프를 타고 사파리를 돌아다니며 야생동물 구경하는 걸 말한다. 국립공원 내 도로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지프가 더 선호된다. 그래서 지프 투어의 가격이 더 비싸다. 처음 본 동물은 호로새. 현지인들은 기니라고 부른다. 운전기사가 멀리 기린이 있다며 차를 세웠다. 야생의 기린을 처음 봐서 정말 신기했다. 케냐에서 본 모든 동물 중 기린이 가장 신기했다. 키가 제일 커서 그런 것 같다. 영양을 발견했다. 뿔이 있으면 수컷, 없으면 암컷이라고 한다. 자카를 발견했다. 생각보다 작고 귀여웠다. 작지만 육식 동물이다. 무언가를 사냥해 먹고 있었다. 지금 뛰는 큰 동물의 이름은 일런드, 큰 영양이다. 저 큰 동물이 아파트 공사장을 배경으로 뛰고 있다. 뭔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인간도 자연의 한 조각이다. 사자가 영양을 사냥하기 위해 잠복해 있다. 사냥하기에는 너무 멀어서 가까이 오길 기다리고 있다. 눈치챈 영양이 도망가자 사자가 사냥을 포기했다. 근데 왜 이쪽으로 오는 거지? 육식동물, 초식동물 가릴 거 없이 강한 개체들은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자기 목적을 향해 움직인다. 이건 야생이나 인간 세계나 비슷한 것 같다. 도시 근처에서 야생의 사자를 이렇게 가까이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다. 사자가 나타나면 주변의 모든 동물이 사라진다. 심지어 새도 없다. 초원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자는 얼마나 외로울까. 사자 뒤로 보이는 고압선이 참 어색하게 느껴진다. 사자에게 뭔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사자가 인간을 괴롭힌 시절이 훨씬 길다. 다시 봐도 기린이 가장 신기하다. 저 건물만한 동물이 성큼성큼 걷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다. 동물원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모습이다.
Yeah, very hard to get married there. Of course. 초식 동물은 하루 종일 먹는다. 정말 쉬지 않고 먹는다. 그들이 하는 건 먹는 것과 눈치 보는 것 딱 두 가지다. 길이는 멀리서 보면 귀엽지만 가까이서 보면 정말 무섭다. 5m 전후의 큰 키에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머리와 두꺼운 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저렇게 큰 덩치를 가진 동물이 인간만 나타나면 먹는 걸 멈추고 눈치를 본다. 인간이 사라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많다. 타조 무리를 만났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두가 커플이었다. 야생동물 수컷의 90%는 평생 짝짓기를 못한다는데 조류는 아닌 것 같다. 가까이에서 보면 암수 구별이 확실하다. 약간 더 크고 검은 털을 가진 게 수컷, 아닌 게 암컷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얘들도 하루 종일 먹기만 한다. 사실 그거 아니면 얘들이 할 일이 뭐가 있겠냐마는 야생동물의 24시간은 오직 생존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버팔로를 발견했다. 생각보다 정말 크고 멋있게 생겼다. 일반적인 소보다 더 큰 것 같다. 갑자기 기사가 차를 세웠다. 기린 때문인 줄 알았는데 멀리 코뿔소가 있었다. 코뿔소는 내 생각보다 훨씬 컸고 푸른 송곳처럼 날카로웠다. 촬영하는데 집중하느라 반대편을 못 봤는데 반대편에는 코뿔소와 새끼가 같이 있었다고 한다. 코뿔소는 운이 좋아야 볼 수 있다. 기사는 우리가 사자와 코뿔소까지 다 봤으니 운이 정말 좋다고 말했다. 다양한 초식 동물이 모여있는 모습은 정말 평화로워 보인다. 쟤들도 다같이 모여 풀 뜯어 먹으면서 사자를 욕하고 있을까? 야생과 인간 세계가 비슷하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다. 가젤 무리를 만났다. 가젤 무리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의 수컷과 여러 마리의 암컷 및 새끼로 구성된 행복한 가족 무리요. 짝짓기 경쟁에서 도태된 수컷들끼리 모여있는 대마법사 무리. 암컷과 새끼가 있는 걸 보면 행복한 가정에 해당하는 그룹이다. 분명히 한 마리의 수컷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이 어린 놈의 새끼가 저 많은 암컷을 가졌다니. 뭐지? 저 자신감 넘치는 뒤태는 영양무리를 만났다. 모두가 뿔을 갖고 있다. 마법사들이다. 나이로비 국립공원 내 작은 호수에 왔다. 물이 있어서 그런지 새가 많다. 크로코다일. 악어가 있었다. 야생의 악어는 신기하지 않았다. 동물원의 악어처럼 그냥 가만히 있었다. 저 멀리 수면에 살짝 보이는 게 하마 가족이다. 눈만 빼꼼 내놓고 하루 종일 저러고 있는다. 나중에는 완전 잠수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아무튼 새는 많다. 나이로비 국립공원의 유일한 전망대다. 사실 그렇게 막 아름답진 않다. 특정 시간이 되면 거의 모든 차량이 국립공원을 빠져나간다. 하루에 1시간 오픈하는 코끼리 보호소를 찾기 위해서다. 코끼리 보호소에 도착했다. 무한도전에 나와서 한때 유명했던 도토라는 코끼리가 살고 있다. 하루에 딱 1시간 개방하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해야만 방문할 수 있다. 하지만 가이드와 함께 가면 예약 없이 들어갈 수 있다. 사육사와 관광객들이 코끼리를 기다리고 있다. 시간에 맞춰 아기 코끼리들이 걸어온다. 정말 작고 귀엽다. 멀리서 볼 땐 작고 귀엽지만 가까이서 보니 코끼리는 코끼리다. 그 크기에 맞는 젖병이 있다. 사육사들이 우유를 먹이면서 관광객 쪽으로 유도한다. 가까이서 보니 정말 귀엽다. 우유를 다 먹어도 사람 근처에서 떠나지 않는다. 자기들이 뭘 해야 하는지 아는 것 같았다. 이때부터 사육사가 보호소에 대해 설명하는데 1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말한다. 하는 행동이 어린아이 같다.
and set them free.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놀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다. We also have got aerial surveillance planes within Samo Conservation Area, whereby when she was only 3 months 그리고 또 때가 되면 관광객 쪽으로 와준다. 일종의 쇼맨십인 것 같다. She is believed to be a drowned victim. Her mother was or died. Animals. 시간이 되면 아기 코끼리 무리가 떠난다. Their crops. At the same time, silence. 그리고 청소년 코끼리가 들어온다. 덩치도 더 크고 걸음걸이도 활기차다. Some of them happens to be very naughty. 우유도 혼자서 먹는다. Almost 80% of what we have in 많이 먹는다. it has been caused by human wildlife conflicts. 노는 방법도 아기 코끼리들과 다르다. Because for the cow elephant not produce enough milk for communication. This kid from Savo Conservation 좀 컸다고 나무도 먹는다. after his mother died from starvation when he was only 10 months old, he was identified standing only. 이렇게 1시간이 지나면 끝. Right now, he is about 3 years old. 기린 센터에 도착했다. 여기도 관광객이 정말 많다. 나이로비에 볼거리가 적어서 코끼리 보호소에 갔던 관광객이 전부 이쪽으로 온다고 보면 된다. 먹이는 잘 받아먹는데 만지는 건 유별나게 싫어한다. You don't like touch. I give a touch. I give a touch. You can touch that. 타이밍을 잘 맞추면 만질 수 있다. 이 거대한 녀석이 이 작은 사료를 얼마나 먹어야 배가 찰까? 새끼 기린이 왔다. 키가 작아서 먹이 경쟁에서 밀린다. 볼 일이 다 끝난 기린들은 숲으로 사라진다. 보석센터에 도착했다. 일종의 쇼핑센터다. 단 2명의 관광객을 위해 많은 직원들이 노래와 춤을 춰준다. 그 후 자신들의 보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해준다. 직원들의 표정이 좋지 않아서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다. 흙을 퍼오는 과정부터 반죽하고 말리고 굽고 다듬고 색칠하는 과정까지 전부 수제작인 걸 강조한다. 예쁘긴 예뻐서 기념품으로 뭔가 하나 사려고 했다. 목걸이 42달러, 벨트 75달러. 아무것도 못 샀다. 돌아가는 길에 아프리카 최대 슬럼가라는 키베라를 지났다. 아프리카의 슬럼가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그리고 교통체증도 심각했다. 기사에게 물어보니 1년 내내 이렇다고 한다. 이번 목적지는 KICC, 나이로비의 전망대다. 관광용 건물이 아니라서 전망대에 가는 법이 좀 복잡하다. 여권 확인을 하고 티켓을 구매하면 엘리베이터 타는 법을 알려준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직원이 1대1로 전망대까지 길 안내를 해준다. 꽤 복잡해서 혼자 찾아가긴 어려울 것 같긴 하다. 비밀 통로 같은 곳을 지나 계단을 오르면 전망대 도착. 날씨가 정말 좋아서 시야가 탁 트였다. 여기는 현지인 관광객이 대부분이었다. 사실 굉장한 도시 풍경을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이 많이 사라지긴 했다. 그리고 보이는 나이로비의 심각한 교통체증. 교통체증이 세계 4위라고 한다. 어떻게 이런 도시에 신호등이 하나도 없을 수 있을까? 아프리카는 확실히 또 다른 세계였다. 한 10분 정도 구경하다 내려왔다. 밥을 먹기 위해 자바 하우스에 간다. 위험하다고 하지만 한 번쯤은 도시를 걸어보고 싶었다.
관광객이 한 명도 없고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닐 인종이다. 모두가 나를 의식하는 게 느껴진다. 칭칭총이라고 하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인종차별인 것 같진 않다. 그냥 그들의 유행어인 것 같다. 경찰이 있긴 한데 뭐 하는지는 모르겠다. 도로인도 구분 없이 사람들이 차를 타고 내린다. 제대로 된 상점은 거의 없고 대부분 이렇게 길거리에 노점식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 니하오. 중국인 관광객이 많아서 니하오라고 말을 건다. 마네킹의 몸매가 내 상식 밖이었다. 나름 고급 식당인 자바하우스 도착. Hello. 밥을 먹고 나이로비 박물관에 왔다. 많은 동물과 인간의 진화, 그리고 아프리카의 역사에 대해 상세하게 전시되어 있다. 근데 사실 이 모든 동물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곳이 케냐라서 시간이 남아 돌지 않는 한 굳이 와야 되나 싶다. 나이로비 시내 여행이 끝이 났다. 내일부터 케냐 여행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사파리 투어가 시작된다.